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모순의 근원과 우리가 대처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순이라는 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 창모자에 방패순자란 말이야. 방패와 창을 갖고 어떤 게 더 세나 그 겨루기를 해봐요. 그게 인간들이걸랑요. 인간의 삶이에요. 그건 물론 육생살이 심의 논리로 전쟁할 때 일이지만, 이 전쟁은 참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하면, 죽지 않기 위해 온갖 방탄모의 방탄복으로 그 위장복까지 다 있지만, 또 무기는 그러한 병사를 죽이기 위해 그 또 야간 투시경까지 만들어 놓고 찾아내요. 죽이려 하는 게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만큼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 모순은 뭐냐? 치우쳤다라는 얘기예요. 삶이 치우치면 전쟁을 한다. 결국 이 전쟁은 그렇다면 누가 일으키냐? 여기에서는 전쟁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전쟁을 옹호해 나가는 이들도 있어요. 왼팔 오른팔이 있듯이 자의정 우의정이 있는 법입니다. 항상 인간 세계는 이 자의정은 문관, 글씨 문관, 그렇죠? 지혜적인 이들을 두는 거예요. 으뜸이죠. 그 재상 앞에 가장 좌측에 두는 이 문관은 으뜸이고, 그리고 무관, 힘쓸 무관은 장군은 우측에 둬요. 그래서 우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호랑이는 싸움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좌청룡은 지혜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그래, 양쪽의 모순의 조화를 빚어놨어요. 왜 왼쪽 오른쪽에 왜 모순의 조화를 왜 빚어놨냐?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그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관사는 동물적 행위랑 다르질 없어요. 내 육, 감정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내가 사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 지식적인 발전이 있기도 전이고 문자가 생성되기 이전이라 동물과 생각과 마음은 내한테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지식적 차원을 내 안에 생성시켜 집어넣기 전이라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 인간은 살아가야 했어요. 그게 육관사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모순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자의정 우의정을 두냐냐? 왜 왼쪽은 지혜고 오른쪽은 지식이냐? 좌청룡 우백호의 가운데 있는 게 나라는, 정의라는 나라는 주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산이 주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마을, 그 군, 그 면, 그 도시를 얼마만큼 품어 아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도시가 발전하느냐 안 발전하느냐. 이게 그 관상도 과학이라 하지만 풍수도 과학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우리는 좌청룡은 지혜의 음의 기운이요, 우청룡은 양의 지식의 기운이라. 그래서 이 산맥을 봐도 좌측의 산맥이 잘 뻗으면 음의 기운이 후덕하고 우측의 기운이 잘 뻗으면 양의 기운이 날로 번진다는 소리가 있죠. 이 모순은 바로 이 육생을 살아가는 데부터 빚어졌어요. 심의 논리로. 그래서 우리 서양은 왼손잡이가 많고 동양은 오른손잡이가 많다. 이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데, 사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사회의 모순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순의 시대, 육생달이 육생의 시대, 심의 논리의 시대. 우리는 나의 지식적인 발전도 그렇고 또
육생의 발전도 그래요. 모든 발전,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 이룰 때까지는 힘의 논리가 뭔지 몰랐어요. 물론 싸우면 안 된다, 전쟁을 왜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의 육생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치우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꽉 채웠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간은 선천시대는 이 조화보다는 균형을 맞추고자 힘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더 가진 자가 네 부족하니 내 일을 도와주는 것, 그때의 그 내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육생살이의 육생량을 줄게, 나한테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게 선천에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지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조화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육생살이의 그 육생량의 최고의 그 정점에 오른 그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되는 것이죠. 그때 이때부터는 뭐가 많이 나타나요? 삶의 모순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순이 왜 비춰지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죠. 이제는 육생살이를 통해 갖고 육생량의 최정점에 올랐다면 힘의 논리로 살아오는 치우친 사회의 세상의 모든 모순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것이고, 이 민주화가 자칫 독재로 흘러가면 독선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가 무엇일까?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차원이 무엇일까 고뇌하는 것이고, 또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 선을 통해 갖고 우리는 앉아서 그것을 봤어요. 이것이 잘 됐니, 저것이 못 됐니, 누구한테는 이것이 맞고 누구한테는 저것이 틀리고, 갑론을박이 주어지는 그 시기죠. 그 분별을 깨우기 위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사회 모순이 이제 비춰지는 그 시기라. 모순을 통해 무엇을 찾아요? 좀 바르다는 게 무엇인가에 눈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회 모순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르다는 정의 행위가,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인간은 찾으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생살이 육생시대에는 정의 행위가 무엇인지 찾고 싶어도 사실 사회의 모든 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 행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를 통해 정을 찾는 것이고,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 그러니까 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어진 게 없어요. 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도 정해진 게 없어요. 치우쳐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는 옳은 게 될 수 있고 너한테는 치우친 게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은 그렇게 벌어집니다. 사회상에서 나한테 이득이 오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나한테 이득이 오면 저것은 치우친 것이라 그래요. 어떤 나 앞에서 사자짓을 해대는 모든 이들도 그래요. 그 나 앞에서 사자짓 하는 이가 모든 이들 앞에서 사자짓을 해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짓 해대는 너한테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사자짓을 안 해요. 왜 그런 것인가? 정과 사의 분별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근데 정녕 그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 틀려요. 또 나에게 틀린 것도
그에게는 옳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모든 대안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 생활은 또 소통은 모순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순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모순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정만 있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 발전을 해 나가는 만큼의 언젠가 인간이 말했던 그 정은 다시 사과될 것이에요. 그게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순 속에 인간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 되어 나갈 때만이 나는 너와 싸우고 부딪혀 충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논을 통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라. 하지만 육생의 기본 그 힘은 주어진 것이라. 누가 육생량을 많이 갖고 왔느냐, 누가 육생량을 적게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 갖고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의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왔다면 너는 운용의 주체,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너보다 덜 가져왔다라면 나는 활동의 주체, 너를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더 가진 자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모, 방패순, 바로 이 점으로 너와 내가 만나요. 근데 모순이 어찌 안 빚어질 수가 있겠어요? 자, 어린 시절은 우리는 비어 있어요. 내 지식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내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채우지 못할 때예요. 그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줘요? 지식적 차원에서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 교육만 대립다 머릿속에 집어넣잖아. 뭐를 채워넣었어요? 지식만 채워넣었어. 근데 지식이 옳은 건가? 아니, 내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그 지식이 성인이 되어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인간은 진화 발전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전공 과목 사회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공부를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만,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의 인간의 육생의 일상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왜? 사와 정의, 왜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을 왜 천지 대자연은 우리의 삶에 뒤덮여 놨을까요? 그것을 보고 너의 중심적인 삶을 잃지 말거라. 그래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 사와 정, 옳고 그름, 그게 뒤섞여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해요.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살아가는 것, 나밖에 모르는 삶. 결국은 뭐예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삶이 그게 전부일 것이라. 인간은 청계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음양화합의 결정체라. 내 앞에 온 모든 인연과 음양화합을 이뤄야 된다. 노자가 무의자연을 부르짖는 것도 일단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의자연이 된 거예요. 음과 양이 하나가 됐어요. 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너를 내 뜻대로만 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상은 험악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너를 내 뜻대로 해보려는 바람에,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의 인상은 우리의 오악, 오단, 이렇게 내가 살아온 모습의 그림이 내 오행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어요. 모순적 삶을 대변을 하는 게 나의 인상에 나타나 있다. 모순이 없으면 우리는 진화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도 이 모순을 보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 그래서 모순의 삶부터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이 순간,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지나면 우리는 모순이 뭔지 몰라요. 나의 행위는 옳은 것이다. 나는 옳고준 것이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내 앞에서 나의 길을 막고 너는 내 앞에서 왜 이리 사자짓을 하느냐. 그것도 자기 착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